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선거 얘기를 조금 뒤로 미루고 첫 번째로는 코로나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우리가 코로나19 4차 유행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방역 당국이 밝혔습니다. 예. 최근 확진자 수는 551명, 557명, 543명, 그리고 어제 역시 543명으로 꾸준히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상황은 대유행이 본격화되기 직전의 그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다. 이 유행이 다시 확산하면 짧은 시간 내에 하루 1,000명 이상으로 그 유행이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어제 저 발표를 한 거죠, 이런 얘기를. 예. 이에 따라서 정부는 이번 주에도 그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더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도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에 이용자 전원의 출입 명부 작성이 의무화하고요. 그럼 저하고 김정훈 기자, 김준일 대표가 같이 가서 김현정 외 2명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관례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기를 썼던 예. 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가 다 쓰든가 아니면 전자 출입 명부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네. 식당과 카페 외에서의 그 음식 섭취도 일괄적으로 다 금지되고요. 식당과 카페처럼 음식을 먹어도 되는 곳 외에 외에는 나머지 다중시설에서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업주에게는 300만 원, 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제 오늘부터는 부과됩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과태료 부과됩니다. 오늘부터입니다. 김준일 대표. 예, 일단 숫자들을 몇 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정말 안 좋다. 정말 안 좋다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일단은 지금 어제 그러니까 이게 발표된 게 이게 토요일 날 조사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토요일 날 조사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평일에 비해서. 검사 수가 예. 저 평일보다 적으니까. 평일보다 적은데 전날하고 똑같이 543명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양성률이 검사 대비 확진자 계산한 양성률이 전날에는 1.31%였는데 지금 2.73%로 높아졌다. 이게 뭐 약간의 우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우 많이 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지금 28.3%거든요. 이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은 네. 그 12월 막 확진자 막 늘었을 때 예. 1,000명대 갔을 때 거기에 근접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깜깜이 확진자 예, 경로를 깜깜이. 누구한테 옮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예. 28.3%나 돼요. 예. 그러니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여기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소위 말해서 무증상 감염자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 예.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예요. 1이 넘었습니다. 1.07 지난주 그러니까 한 주간이 1.07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난 2일에 국가수리과학연구소하고 대한수학회가 소위 말해서 이제 코로나19 확산 예측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예. 여기서 그 이제 이 감염 재생산 지수를 계산을 했는데 그 뭐 이효정 그 연구팀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은 전국 평균 값이 1.11인데 지금 충청은 1.79, 호남이 1.68. 그래서 지금 비수도권이 매우 높게 나오고 있어요. 수도권은 오히려 1.04 정도로 낮은데 지금 예. 최근에 감염자 늘어나는 게 비수도권에서 급격하게 되고 있거든요. 이런 지금 양상이 그러면은 지난해 대유행 때랑 비슷하다 이 얘기인가요? 매우 11월에 이미 그때 경고를 했어요. 11월 말에 그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 분석단장이 지금 이대로 가면은 지금 그때 그날이 402명이었거든요. 예. 이대로 가면은 12월 초에 600명 간다. 예. 그 이후에 걷잡을 수 없나는데 그대로 갔어요. 그게. 그랬었죠.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로에 섰다. 지금 1,000명대 갈 수 있는 거. 그 시뮬레이션 돌려본 거 아까 전에 그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시뮬레이션 돌렸는데 이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이달 말에 1,000명 갈 수 있다. 900명 갈 수 이게 있다라고 지금 보고가 나왔어요. 그냥 느낌만으로 이런 발표를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한 게 아니라 어떤 수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를 가지고 어제 발표를 한 거군요. 그렇죠. 김정훈 기자. 네, 그 백신 접종은 시작되는데 왜 다시 감염자 수가 이렇게 늘고 있느냐? 봄을 맞아서 일단 이동량이 증가하는 것들이 한 원인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백신 접종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 이 상황도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뭐 제가 제 지인 가운데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접종까지 끝냈다 이런 글들을 뭐 속속 SNS에 올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백신 1차 접종 받은 사람의 수가 한 96만 명 수준이에요. 이게 전 국민 대비 1차 접종률을 따지면 한 1.85% 정도에 불과합니다. 1차 접종이라도 네. 받은 사람이요. 예. 자, 이제 4월에서 6월 사이에 2분기 접종 일정이 이제 막 시작된 상태인데요. 정부는 2분기에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을 20%까지는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추가 물량이 확보될 경우에는 2분기 접종군 그 자체도 접종 받은 대상 자체를 좀 넓힌다는 계획인데 아무래도 이제 수급 어떻게들 원활하게 수급할 것이냐. 그게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죠. 2분기면은 4, 5, 6월까지 안에 예. 20%로 올린다. 네, 진짜 착착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숙제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 2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짚어보고요. 선거 얘기 가죠.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진행된 4.7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재보선 최고치인 20.54%로 집계됐습니다. 네. 서울은 21.9%, 부산은 18.6%를 기록했는데 사전투표에 대한 이런 높은 관심을 두고 여야의 해석은 정반대네요. 우선 민주당은 여당은 샤이 진보의 표심이 결집했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고요. 야당은 정권 심판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예. 어쨌든 현 상황에서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것은 여권이죠. 그렇죠. 이런 가운데 서울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측의 전략기획본부장 진성준 의원은 상황에 따라 중대결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서 그 중대결심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를 두고 분분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박영선 후보의 중대 사퇴 카드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지만 정작 박 후보는 그런 말 농담 아니냐, 내가 왜 사퇴하느냐 이렇게 맞받아쳤고요. 어제 입장 발표한 거죠, 박영선 그렇습니다. 후보가. 사퇴 안 한다. 그거 아니다. 나하고 진성준 의원하고 이걸 뭐 사전에 논의해서 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됐는데 우선 김준일 기자. 예. 높은 사전 투표율 음.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대선 2017년 대선 지방선거 총선 이번에 보궐선거까지 있잖아요. 네. 각자 다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 깨는 거죠. 계속 깨고 경신하는 있어요. 거죠. 이거 기록을. 물론 이제 대선 때보다 지방선거는 낮았는데 네. 지방선거끼리 비교하면 그렇죠. 제일 높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전 투표가 편해진 겁니다. 다 익숙해진 거예요. 2013년부터 시행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지금 부여하는 게 맞느냐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전체 투표율이 더 중요해요. 지금은. 그래서 2012년에서도 뭐 이제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무 이제 아전인수식 해석이 많다 지금. 양당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그건 예. 있었어요. 비가 왔잖아요. 토요일 날 비가 꽤 많이 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사전 선거가 선거를 많이 하는 이유는 편리해서인데 예. 그날은 비가 왔고 우산 쓰고 줄을 서야 하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편리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도 또 기록치를 깼다는 거. 이거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야. 지금 이제 양당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투표를 하나 봐야 되는데 예전에 투표율이 한동안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예요. 이게 이제 정치 효능감인데 소위 말해서 촛불 집회, 그러니까 탄핵 이후 국면에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 바꿀 수 있다라는 사람들의 자신감들이 생기면서 그게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나와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추세가 강해지고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단편적으로 유불리로 보기에는 지금 좀 이르다. 예. 전체 투표율을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중대 결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진성준 의원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뭔가 강하게 던졌는데 좀 실체가 별로 없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박영선 후보가 본인하고 논의가 안 된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예. 사퇴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사퇴 안 한다. 정확히 얘기한 거고요. 정확히 얘기를 했으니까 네. 뭐가 나올지는 뭐 모르겠으나 오늘 뭐 생태탕 뭐 주인 뭐 기자회견도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거와 관련된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뭐 중대 결심 이게 이제 사실 중대 결심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여권 내부에서는 그냥 오세훈 후보를 상대로 한 고소 고발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예요. 근데 그런 고소 고발이 뭐 선거전에서 상대방 후보 측에 대한 고소 고발이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그거를 뭐 중대 결심으로 보기엔 무리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어찌 보면 박영선 후보 캠프 내부에 그 엇박자가 노출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는데요. 근데 여권 안에서의 아쉬움은 이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생태탕 집 주인 아들의 기자회견이 있다고는 하지만 생태탕 집 주인 아들. 네. 아들이 기자회견을 해요. 그러니까 16년 전 내곡동 땅에 오세훈 후보가 측량하러 왔느냐 안 왔느냐 그리고 이후에 생태탕을
먹으러 갔느냐 안 가느냐.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네. 쳇바퀴처럼 돌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계속 이 문제를 여권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박영선 후보도 안 보이고 민주당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 이런 지적들이 여권 내부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뭐 끝까지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걸 봐서도 지금 여권에서는 끝까지 지금 생태탕집 논란,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 논란을 계속 막판 변수로 네. 삼아서 좀 희망을 걸고 있는,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이게 지지율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오늘 마지막 TV 토론은 한국 기자클럽이 주최하는 거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붙어요. 두 후보가. 여기서도 역시 또 생태탕 집이 주인공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마지막 변수를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요 얘기 조금 더 하실 얘기 남았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요 얘기는 여기 오늘 7선 클래스가 있어요. 7선 클래스에서 양당 중진들의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고 마지막 연구과제 뭡니까? 네, 재보선 얘기 하나만 좀 더 해볼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논란을 만들고 있는 선관위 얘기입니다. 네. 최근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라는 표현을 두고 투표 독려 문구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합시다 이런 문구는 자유롭게 다 걸 수 있는 건데 어떤 식으로 투표를 독려할 것이냐. 예. 그 문구에 대해서 선관위가 이 문구는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위선, 무능, 내로남불이란 단어는 쓸 수 없다. 이게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 표현 때문이라는 건데요. 선관위 설명은. 예. 그럼 이런 표현으로 떠올릴 수 있는 정당이 어떤 당이라는 건지 오히려 그 결정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선거법 위반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박영선 후보와 진보 성향 유튜버들이 함께 연 토론회에서 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가 사전 투표 때 투표 참관인들이 슬쩍 보니 민주당 표가 더 많았다더라라는 발언을 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를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선거 이모저모들 굵직한 거 정리를 해주셨는데 김준일 대표. 예. 선관위가 원래 선거 때 되면은 늘 뭐 크고 작은 이슈들을 만들긴 했는데 이번에는 유독 좀 많은 것 같아요. 유독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떤 기준으로 이게 나오는지 내로남불 쓰면은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주당 떠올리게 하니까 이거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얘기인지 제가 민주당이 기분 나빠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닌가요? 그래서 조수진 대변인, 뭐 국민의힘 대변인이나 이런 데서 오히려 이제 알았다, 어떤 정당이 내로남불 정당인지 알았다 이런 식의 이제 발표를 선관위에 했어요.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썼죠. 예. 국민의힘에서 예. 작년에는 어땠냐면은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네.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 하니까 그건 된다고 하고 야당에서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하니까 민생 파탄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선관위가 작년에. 친일 청산도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막 이게 논란이 되니까 친일 청산까지 안 된다. 둘 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다가 예. 예. 도대체 그러니까 이 오락가락 기준이 도대체 뭔지 지금 그 선관위가 뭐 선관위는 계속 법 타령을 합니다. 법이 지금 문제다. 우리는 하고 잘하고 싶은데 근데 정말 이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보고 싶고 지금 뭐 논란들이 계속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이제 그 여론조사 업체 대표 같은 경우에는 투표 참관인들이 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보면 얼핏 도장이 나오는데 민주당이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 이렇게 사전 투표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최근에는 그 이제 윤건영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우리 쪽 조사 결과 보니까 뭐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벌금을 먹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도 있었죠. 예. 그리고 또 이모저모 중에는 오태양 후보가 오세훈 후보 측으로부터 나 폭행당한 거 맞다라는 예. 것도 새로운 증거를 내놓으면서 영상 자료를 내놨어요.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니다 기다 그랬는데 어찌됐든 고발을 하겠다. 뭐 고발하겠다. 이런 뭐 그래서 막판에 좀 네거티브와 좀 안 좋은 소식으로 좀 얼룩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모저모들 나오고 있고 아니 김정은 기자 친일 청산이든 내로남불이든 그냥 쓰게 하고 네. 국민들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국민들이 네. 알아서 판단하게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싶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선거법 자체가 좀 대단히 좀 까다롭고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이러면 선거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